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어둠이 짙게 깔리는 시간,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걷는 길 아래에, 우리가 머무는 방의 벽 너머에 차마 기록되지 못한 기괴한 진실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 심야 엑스파일에서는 국가기록물 보관소의 깊은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가장 소름 끼치고 미스터리한 사건 4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등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 금기된 진실의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70년대 말 충청도의 한 산간 마을에서 발생한 소리 없는 비명 사건입니다. 당시 이 마을은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될 예정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준비하던 어느 날 밤 마을 전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한꺼번에 날갯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의 모든 가축이 일제히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짐승들의 몸에 상처 하나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극도로 겁에 질린 듯 눈을 뜬 채 굳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것이 산신의 노여움이라며 굿을 버렸으나 무당조차 작두를 타다 말고 산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괴상한 말을 남긴 채 마을을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군 부대를 투입해 마을을 강제 봉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한 병사의 말에 따르면 마을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동굴 안쪽에서 정체불명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실어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댐이 완공되고 마을이 물밑으로 가라앉은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수면 아래에서 그 기묘한 벌레 소리가 들려온다고 낚시꾼들 사이에서 전해집니다. 물속에 잠긴 것은 마을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깨워서는 안 될 무언가였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1990년대 중반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워진 학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해당 대학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학번인 95-0번을 가진 학생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는 항상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도서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두꺼운 사전 같은 책을 넘기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그를 목격한 학생들마다 그의 얼굴에 대한 기억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평범한 남학생이라 했고 어떤 이는 중년의 신사라고 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얼굴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학생이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쓰던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노트에는 놀랍게도 그날 도서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죽게 될 날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본 학생은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날짜가 바로 내일이라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도서관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정말로 등굣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그 학생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체점하고 있다. 지금도 시험 기간 늦은 밤 도서관 구석 자리에 누군가 낡은 책을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그 노트에 적히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어느 구간에서 목격되는
거꾸로 달리는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백미러에 아주 밝은 상향등을 켠 차량 한 대가 나타납니다. 그 차량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뒤를 바짝 추격해 오는데 이상하게도 엔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차량이 옆 차선으로 추월해 갈 때 밝혀집니다. 차량의 앞유리가 아닌 뒷유리가 운전자를 향해 있고 차 자체가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후진하며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석에는 목이 180도 돌아간 형체의 무언가가 무표정한 얼굴로 핸들을 잡고 있으며 당신의 차와 속도를 맞추며 창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이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극심한 공포에 질려 핸들을 꺾거나 급제동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해당 구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들조차 그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일반적인 진행 방향과는 반대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내저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지구 자기장의 왜곡으로 인한 잔상이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사고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그 차량의 뒷좌석에는 이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득 타고 있었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뒤를 쫓는 그 밝은 조명이 단순한 전조등인지 아니면 저승으로 인도하는 빛인지 확인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영혼을 수집하는 앱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의 스마트폰에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무심코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름도 아이콘도 없는 검은색 앱이 설치됩니다. 앱을 실행하면 화면에는 검은 배경에 오직 당신의 얼굴만이 비칩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비치는 당신의 모습은 어딘가 기괴합니다. 당신은 웃고 있지 않은데 화면 속의 당신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고 있거나 당신의 눈 뒤로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합니다. 이 앱의 무서운 점은 실행할 때마다 당신의 생체 에너지를 배터리처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앱을 사용한 사람들은 급격한 노화와 함께 극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며 결국에는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 화이트 해커가 이 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앱의 서버 주소가 현존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앱은 사용자의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감정과 기억까지 데이터화하여 어딘가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누군가가 현재의 인류를 박제하듯 수집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 목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설치한 기억이 없는 정체불명의 검은 아이콘이 구석에 숨어 있지는 않나요? 만약 발견했다면 절대 실행하지 말고 즉시 기기를 파기하십시오. 이미 당신의 영혼 절반이 전송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흔히 현대 문명이 모든 신비와 공포를 걷어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어둠은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수몰된 마을의 기괴한 소리부터 스마트폰 속의 영령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당신이 겪게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거대한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방 안의 온도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혹은 열어둔 창문 사이로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는 않습니까? 미스터리는 해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심야 엑스파일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진실들이 많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너무 깊은 곳까지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한 번 열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으며 한 번 눈이 마주친 존재는 당신이 잠들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직접 겪은 공포스러운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세요. 진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목격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파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됩니다. 이제 불을 끄고 편안히 누우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 진짜 미스터리는 당신의 꿈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내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